안녕하세요. 2020년도 제3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 아닌 것은 뭐냐 그랬는데요. 속도는 회전수와 관계 있으니까 직류전동기의 회전수 N은 K파이분의 2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K파이는 그대로 쓰고 역기전력 E는 단자전에서 전압강을 빼시면 돼. 단위는 IPM. 그래서 회전수가 다르다는 얘기,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 자속을 변화시키는 걸 계좌 제어 방식이다 그럽니다. 그다음 이 저항의 변화를 시키는 걸 저항 제어 방식이다 그러죠. 그다음 이 전압을 바꿔주는 걸 뭐 전압 제어 방식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직병렬 제어 방식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 직병렬 제어 방식은 직권 전동기 두 대를 직렬이나 병렬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권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것만 좀 아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류 물어봤으니까요. 계좌 제어 방식, 전압 제어 방식, 저항 제어 방식, 직병렬 제어 방식 네 가지에서 전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극수가 8이래요. 스몰 p. 중권이랍니다.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하고 같습니다. 전기자 총 도체 순위가 Z야. 매분 자속이래. 자속은 우리가 파이라고 쓰죠. 그다음에 400 IPM이라면 그래서 회전수, 분당 회전수 N 준 겁니다. 그때 유기기전력 E 값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직류기에 대한 유기기전력 E는 기본 공식이요. A분의 Z에 P파이 60분의 N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중권이면 이 병렬에서 극수가 같으니까 약분돼 버려요. 그럼 나머지만 쓰시면 돼. 그럼 Z는 총 도체수인데 960개래요. 그 다음에 P는 약분됐으니까 파이를 쓰면 0.04지. 곱하기 60분의 N이 분당 회전수인데 400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 떨어지냐면 256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음, 3kVA래요. 볼트 암페어 주면 용량 P를 준 겁니다. 3000에 200V인 변압기에 단락 시험했을 때 임피던스가 120이고 동선이 150W래. 동선은 PC입니다. 이때 퍼센트 저항 강화는 몇 프로나 되느냐 해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전격 전압에 대해서 저항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의 B입니다. 그다음 곱하기 100%지 뭐. 그다음 여기다 I 곱하면요. 용량 P에 대한 동선과의 B입니다. 동선의 단위는 와트고요. 용량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곱하기 100%야. 그다음 만약에 이제 삼상에서 선간 전압을 주면 맨 마지막 공식이 10 V 제곱분의 PR입니다. 단위는 퍼센트. 그때 요 10이 붙었을 때는요. 용량이 kVA입니다. 전압은 뭐 집어넣냐 킬로볼트를 넣으셔야 돼. 세 가지가 기본 공식인데요. 용량하고 동선 줬으니까 두 번째다 넣으시면 돼. 용량이 3kVA니까 3 쓰고요. K면 10의 3승이지 뭐. 그 다음에 동선이 얼마로 줬냐면 150.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3%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조건 찾으래요. 병렬 운전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 위, 주, 파, 상입니다.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상회전이 같아야 돼. 그래서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대가리 따서 크, 위, 주, 상입니다. 그럼 이제 파형이 같아라 맞죠? 크기가 같아라 맞죠? 주파수가 같아라 맞아. 근데 용량 같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5가지.
3300에 220V 변압기 A, B의 전격 용량이 각각 400과 300이래요. 앞에 거를 이제 A기에 대한 용량이니까 PA라고 써보고요. 두 번째니까 PB, B기에 대한 용량이라고 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래요. 앞쪽에 있는 거 A로 잡았으니까 퍼센트 ZA. 두 번째 거가 퍼센트 ZB지 뭐. 두 대의 변압기에 걸 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을 구해라 그랬어요. 합성 부하 용량이니까 분담하는 전력들이 있어서 분담 전력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A기의 분담 전력으로 B기에 대한 분담 전력을 구할 때는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A니까 여기 B 놓으시면 돼. B니까 A기 놓으시면 돼. 그다음 용량하고는 비례야. 그래서 A니까 A기 놓으시면 돼. B기니까 B기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에는 반비례, 용량에는 비례요.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으시면 ZB가 3.6이래. A기가 2.4랍니다. 그다음 A기에 대한 용량이 400이야. 그 다음에 B기에 대한 용량이 300이야.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분담 비를 구했어요. 그럼 요 중에서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밑에 거 큰 숫자니까 큰 거를 기준하시면 돼서 A기가 큰 거니까 A기는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400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만 구해주시면 돼. 그럼 요거 A 나누으니까 건너간 곱셈이네. 그럼 2분의 1에 PA지 뭐. 그럼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PA가 얼마냐면 400이래. 그럼 나누시면 200 떨어지겠네. 그럼 A기가 분담하는 게 400이고요. B기가 분담하는 게 200이야. 그럼 전체는 둘이 합성하시면 돼. 400에다 200 더했으니까 600 떨어지겠네. 그래서 600 kVA로 돼 있는 거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가동 복권 발전기래요. 전동기로 사용했대. 그러면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동이니까 차동으로 바뀌어서 차동 복권 전동기가 된다. 만약 차동 복권 발전기를 주면 가동 복권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기 전동기에 일정한 부하를 걸고 계좌 전류를 0에서부터 계속 증가를 시켰대요. 그때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단 I에는 전기자 전류래요.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한 뭐가 있냐면요.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위상 특성 곡선은 다른 말로 V자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V 곡선이다 그래. 요거는 이제 뭐와 뭐와의 관계냐면 계좌 전류 IF에 대해서 전기자 전류 IA 관계를 그림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가로축을 계좌 전류, 여자 전류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전기자 전류 IA라고 해보지. 그럼 동기 전동기는 역류 1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역류 1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곡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이렇게 V자처럼. 그래서 보니까 여자 전류를 오른쪽 증가를 시켜요. 그럼 그걸 과여자 시켰다 그럽니다. 과여자 시키게 되면 역률이 진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률은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게 뭐냐면 C,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역할을 한다 그래. 그리고 전기자 전류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 전류를 왼쪽으로 갔어. 그럼 여자 전류를 감소시킨 거예요. 그걸 부족 여자 시켰다 그럽니다. 그럼 부족 여자가 되면요. 역률이 지상으로 갑니다. 역률은 늦는다라는 얘기에서 리액터 역할을 합니다. 리액터.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IA는 둘 다 증가가 돼. 그래서 역률이 앞서고 뒤서고 바뀌고요. 전기자 전류도 위로 둘 다 올라가는 거니까 증가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1번부터 보자. IA가 증가하다 감소되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IA가 최소였을 때 역률이다. 그럼 IA, 전기자 전류 세로축이 최소가 됐을 때 역률이 1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IA가 감소한 상태에서 앞선 역률이다. 아니죠. 오른쪽으로 하니까 진상이니까 역률이 앞서는 건 맞는데 전기자는 위로 향하는 거니까 증가가 돼야 돼서 증가가 되는데 틀렸고. IA가 증가된 상태, 거기까지는 맞아요. 뒤진 역률이 아니고 진상이니까 앞선 역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진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했대요.
그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비례추입니다. 이 비례추이는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 권선형에서 나오는 거죠. 전동기인데 권선형에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2차 저항을 증가시켰대. 그러면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만 옮기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2차 저항 I2가 커지면요. 기동 토크는 커집니다. 커지고 기동 전류는 반대로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저항 I2하고요. 슬립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로 되면 슬립도 2배가 돼서 슬립과 2차 저항은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대 토크는서 변하지 않는다. 3번입니다. 그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뭐 다른 거는 다 맞는 겁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반발 유도형은 기동 시 농형 권선과 반발 전동 회전자 권선을 함께 이용을 하나 운전 중에는 농형 권선을 사용한다. 그런데 아니에요. 운전 중에도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형 권선만 이용한다. 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도 둘 다 사용한다. 4번이고요. 일단 유도 전동기에서 공급 전압의 크기는 일정한데 전압은 일정해. 전원 주파수만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됐답니다. 그때 현상을 옳은 거 찾으래. 그럼 철소는 주파수하고 반비례입니다. 그럼 주파수가 그다음에 온도 상승도 주파수하고 반비례야. 여자 전류 그래도 주파수하고 반비례입니다. 그다음에 이 회전 속도는 유도 전동의 회전자 속도는 ns에 가로 열고 1-s입니다. 그럼 이 ns라는 게 동기 속도니까 p분의 120f야. 가로 열고 1-s. 그럼 이 주파수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하나씩 이제 보는 거죠. 주파수가 감소됐대. 그럼 철소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인데 감소됐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온도 상승, 주파수가 줄어들면 온도는 올라가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니까 맞네. 2번. 여자 전류, 주파수가 감소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소 때문에 틀렸고. 동기 속도는 주파수가 감소됐어요. 그럼 회전자 속도도 줄어듭니다. 근데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써져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죠. 답은 2번만 맞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이 R이고요. 전기자 반정에 대한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래요. 동기 임피던스는요. 전기자 저항 플러스 J의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다시 쓰요. 전기자 저항 그대로 쓰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반작용에 대한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이거 크기만을 구할 때는 실수 허수니까 복소수야. 그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I 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XA 플러스 XL의 제곱입니다. 단위는 5.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삼상 변압기의 삼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의 EW상만 반대로 결선이 되어 있대요. 그때 YY 결선을 한 경우에 2차 상전압이랍니다. 상전압이 EU, EV, EW라고 하면 2차 성간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성간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E, U, V래요. 그럼 U상에 걸리는 전압과 V상에 걸리는 전압이 항상 성간은 차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E, V의 W래요. 요 같은 경우에는 U상에 대한 상전압하고요. W상에 대한 상전압이 뺄셈이 돼야 되는데 W상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전을 거꾸로 걸렸으니까 빼면 안 되고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E, W, U도. 이 W상에 대한 전압하고요. 이 U상에 대한 전압을 원래는 차가 돼야 되는데 전원이 거꾸로 걸렸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뺄셈이고 요 두 개는 W 들어간 거는 다 뭐야? 플러스가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저거는 이제 백타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U가 있고요. V가 있고요. W가 있어. 그래서 U에서 발생된 전압을 EU라고 하고요. V상에서 만들어진 거 EV라고 하고요. W상에서 만들어진 거 EW야. 근데 이 세 개의 전압의 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3상일 때는. 근데 70부터 똑같아요. 근데 위상차가 120도씩 차이나.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간 전압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E, U, V만 한번 보면 두 개의 차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U는 그대로 놓고요. 이 V의 반대예요.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2V입니다. 그럼 이제 120을 반은 놓았으니까 60도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둘이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덧셈할 때 방향성이 다르니까 벡터 합으로 이용하셔야 돼. 2U하고 나란하게 그리고요. 이 마이너스 2U하고 나란하게 그려. 대각선을 그어준 게 전체 합성된 성간전압입니다. 그래서 2UV야. 그럼 평행사변형 대각선 길이 공식에다 넣으시면 돼. 그럼 루트 2U의 제곱 플러스 2W의 제곱 플러스 2U의 V죠. 여기가 V. 그 다음에 2V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이 사이각이 몇 도냐면 지금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코사인 60도 그러면 얼마냐? 2분의 1입니다. 그럼 요 2하고 2는 약분되고요. 2U나 2V나 2U나 2V나 크게 다 똑같으니까 둘이 곱하면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 3개가니까 루트 3의 2U의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은 나갈 수 있으니까 루트 3의 2U야. 그럼 2U가 루트 3이고요. 70이래.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121.2 정도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이제 구해보지 뭐. 이 VW는 이 U하고요, V하고요, 이 W를 반대로 그렸으니까 덧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V하고 이 W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돼요. 이 V하고 나란하게 그리고요, 이 W하고 나란하게 그려. 그럼 대각선을 그어준 게 이게 뭐냐면 이 VW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2 V의 제곱 플러스 2 W의 제곱 플러스 2 V의 2W 그 다음 코사인에 여기가 몇 도냐면 120도입니다. 그럼 코사인 120도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럼 2하고 2는 날라가고요. 둘이 곱하면 같은 거니까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는 없어져. 그래서 하나만 남습니다. 2U만 남아. 2V만. 그럼 2V가 70이야. 그래서 요건 W 들어간 건 70V가 됩니다. 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하시면 되니까 그때도 똑같이 70V가 나와서 해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할 게 W 들어간 거 요거 결선이 반대로 가 있으니까 상 하나만 뜨게끔 돼 있어요. 70V. 근데 W 뺀 나머지는 이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루트 3배가 되는 121V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를 이 전동기설로 설명하는 경우에 정방향 회전작에 대한 슬립이 0.1래. 정회전했을 때 슬립이 S랍니다. 역방향 회전작에 대한 슬립이 얼마냐? S-래. 그럼 역회전했을 때 슬립은요. 2 빼기 정회전했을 슬립이야. 그럼 2에서 0.2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1.8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 전격 전압이 120V래요. 그 다음에 60Hz 변압기. 변압기에서 암만 없으면 다 1차 전격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부하 시 입력이래요. 그럼 부하가 연계되지 않을 때 입력값에서 발생되는 건 철선입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시 전류래요. 무부하 시 전류가 곧 여자 전류입니다. 그래서 I제로. 이 변압기에 여자 리액턴스래. 리액턴스 X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 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 전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에요. 근데 이건 실수고 이건
철선 전류는 실수고 자화 전류는 허수예요. 그래서 제곱 더해서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리액턴스는 자화 전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 파이로 정리를 하시면요. 뭐가 되냐면 루트 I 제로의 제곱 빼기 II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자 전류는 좋은데 철선 전류가 없잖아. 그럼 철선 전류를 구해야 돼. 뭐 가지고? 철선 가지고. 그럼 철선 PI는요. 1차 단자절에다 철선 전류 곱하시면 돼. 단위는 와트. 그럼 요거 이용해서 철선 전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1차 전격 전압 넘어가면 되네. 그럼 1차 전압이 얼마냐면 120. 그 다음에 철선이 얼마로 줬냐면 80.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0.67이 나온답니다. 그럼 이제 0.67 구했으니까 여기다 거꾸로 넣으시는 거지. 루트. 여자 전류가 1.4랍니다. 그거 제곱. 빼기 철선 전류가 0.67. 그거 제곱.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3이 나와. 그럼 이제 여자 전류를 구했으니까 여자 리액턴스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 전류는요. 1차 단자 전압을 리액턴스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둘이 자리 바꾸면 하시면 X는 I 파이분의 V1이지. 그럼 V1이라는 것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120. 자화 전류 구한 게 1.23이야.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은 얼마가 떨어지냐면 요게 눌러보면은 97.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7.6 정도 되어 있는 거 답 1번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을 이제 여러 개를 좀 섞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요. 동작 모드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혼합 브릿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이 첫 번째 파형은 S1과 다이오드 D1을 이용해서 출력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2하고 D2를 거쳐서 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 SCI 같은 게 사이드트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다 전류 흘린 시점부터 도통이 되다 보니까 게이트에 흐르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통과가 안 되다가 그 다음부터 통과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일단 이거 D1을 거쳐가야 되고요. 두 번째 파형 S2하고 다이오드 두 번째 거를 이용해서 출력이 나가야 돼. 그럼 이제 그림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럼 1번 보면요. 교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렸다 해보죠. 그럼 쭉 가면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 역방향이니까. 그럼 SCR을 통과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역방향이니까 못 가. 그럼 밑으로 가서 부하를 통해서 다이오드 D1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럼 이제 S1과 D1을 통과돼서 출력이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파형은 S2하고 D2를 거쳐가야 돼. 그럼 전원이 반대로 바뀌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보죠. 그럼 플러스의 전류가 진행이 됩니다. 쭉 가.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지. 이 SCR을 통해서 부하를 통해서 D2를 거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가는 형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서 첫 번째 파형은 S1과 D1을 통과돼서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형은 S2하고 다이오드 D2를 통해서 출력이 빠져나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IGBT는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 입력의 임피던스가 매우 낮은 게 아니고요. 큽니다. 크다. 커서 구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에서 이게 매우 작다라고 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동기 발전기에서 제동 건선의 효용으로 틀린 것 찾으래요. 제동 건선은 목적이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조 방지를 하면서 설치했는데 다른 것들이 나타나더래서 불평형 시 이상 전압도 방지가 되고요. 불평형 시 전압 처리 파형도 개선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2번하고는 관계없어. 과부하 내량의 증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서버 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래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직류 서브 모터가 있고 교류 서브 모터가 있는데요. 직류보다 교류의 서브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큰 게 아니고 거꾸로 작습니다. 작다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다음에요. 전격 출력이 50kW래. 출력을 P라고 대문자로 써보자. 4극에 120에 60Hz래요. 4극이니까 극수, 소문자 P고요. 60Hz 주파수입니다. 그럼 극수와 주파수를 주면 동기속도 구할 수 있어. NS는 P분의 120F죠. 그럼 극수가 4극이야. 120에 주파수가 60이야. 그러면 이제 4, 3, 12, 3, 6, 18이니까 1800 RPM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시 슬립, 슬립은 S죠. 그 다음에 효율, 이타가 90%래요. 그랬을 때 운전되고 있을 때 다음 중 틀린 거 찾으랍니다. 틀린 거.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보죠. 1번에 보면 2차 효율이랍니다. 2차 효율은요. 2차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입니다. 2차 입력은 그대로 쓰고요. 출력은 2차 입력에다 1-S입니다. 그럼 P2 날아가니까 1-S야. 그럼 1 빼기 슬립이 얼마를 줬냐면 0.04 줬답니다. 그럼 0.96이네. 곱하기 100 하면 96%입니다. 그래서 2차 효율은 96%인데 92%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 이제 2번도 한번 해보죠. 1차 입력과래. 그럼 효율은 1차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입니다. 그럼 1차 입력과 둘이 자리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P1은 이타분의 P입니다. 그럼 이타라는 효율을 줬어요. 90%니까 0.9. 그 다음에 출력은 50이래.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에 55.56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회전자 동선은 2차 동선이에요. PC2. 그럼 PC2는 SP2입니다. 그럼 이제 슬립은 줬어요. 그럼 2차 입력을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 P를 줬으니까 P는 P2의 1-S야. 그럼 요걸 이용해서 P2를 구해주시면요. 1-S분의 P지. 그럼 요 값을 여기다 거꾸로 넣습니다. 그럼 슬립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0.04. 밑줄 1 빼기 0.04. 그 다음 출력이라는 것은 55.56. 그래서 이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2.08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이 회전자 입력에 회전자 입력은 2차 입력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써놨으니까 1 마이너스 슬립 0.04. 출력 좋죠? 50. 그래서 이 계산기 눌러보시면 52.08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거죠. 이제 틀린 거는 1번만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는데요. 용접용에 대한 특징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가 크답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큽니다. 그럼 전압 변동이 크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화 특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용접용 나오면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전압 변동률이 크다, 수화 특성을 갖는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4번. 전류에 대한 전압의 특성이 수화 특성이다. 전압 변동이 크다. 전류가 증가됐을 때 전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수화 특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기기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